트럼프가 이란 공격을 2주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조건이 붙었어요.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고 안전한 개방에 이란이 동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데드라인 직전에 나온 반전이에요. WTI 원유 선물은 개장하자마자 급락해서 108달러 50센트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같은 시간 실물 원유 가격은 배럴당 150달러를 터치했고요. 시카고 항공유는 갤런당 5달러를 넘었습니다. 선물 시장은 유예를 반영하는데 실물 쪽에선 전쟁 중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주식, 채권, 달러 자산 전부 이 간극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 원화는 17년 만에 최저 수준이고 한국 정부는 특사를 보내서 대체 원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장 들어가시면 여러분 계좌에 치명적이겠죠. 안녕하세요. 나나의 시선 나나입니다.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알아야 할 것들부터 글로벌 동향까지 최신 데이터로 가득 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실 분들을 위해 체크리스트도 5줄 준비했으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오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공격은 멈췄는데 기름값은 왜 안 내려올까요? 유예와 해결은 완전히 다른 단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트럼프의 2주 유예부터 실물 150달러의 현실, 미국의 물가 경고, 한국 정부의 대체 조달, 그리고 삼성전자가 발표한 57조의 의미까지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오늘 밤이 트럼프의 호르무즈 데드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시한 직전에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공격과 폭격을 2주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직접 발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르무즈의 완전한 개방이 그 조건이에요. 왜 하필 2주냐? 파키스탄이 양쪽에 전달한 종전 프레임이 즉시 휴전 후 15일에서 20일 안에 최종 합의하자는 구조였거든요. 2주 유예는 그 프레임의 첫 단추예요. 원유 선물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직전 정상가가 112달러 95센트였는데 WTI 5월물이 개장하자마자 4달러 45센트 급락해서 108달러 50센트를 찍었습니다. 주식시장도 같이 움직였는데요. S&P 500 선물이 2% 올랐고 다우 선물은 1.9% 올랐습니다. 유예 소식 하나에 시장이 이 정도로 튀었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이 협상이 깨졌을 때 되돌림도 그만큼 세다는 거예요. 시장은 전쟁이 잠시 멈춘다는 걸 반영한 겁니다. 다만 기관들은 전면 리스크온으로 간 건 아닌데요. UBS는 이번 주에 S&P 500 연말 목표를 7,700에서 7,500포인트로 낮췄고요. 골드만삭스 설문에서는 기관 투자자 쪽에서 사모 신용의 취약성을 걱정하는 비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예에 반응은 하지만 진짜 해결인지 확인하기 전까지 올인은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선물 시장은 유예를 가격에 넣은 건데 실물 시장은 여전히 공급 부족을 가격에 넣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정유사들이 일부 현물 원유에 배럴당 150달러를 지불하고 있어요. 북해산 포티스는 146달러 9센트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요. 하루에 1200만 배럴, 전 세계 공급의 약 12%가 막혀 있습니다. IMF는 이번 전쟁으로 글로벌 원유 공급이 13% 줄었다고 봤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뉴스에서 보시는 유가는 선물 가격이에요. 실물 원유 가격은 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선물에서는 2주 유예니까 좀 빼자라고 반영을 하는데 실물은 지금 당장 기름이 없다를 반영하는 겁니다. 이 간극이 클수록 시장은 불안정합니다. 공격이 멈췄다고 해서 호르무즈가 열린 건 아니라는 뜻이죠. 배가 다시 다니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도 올해 브렌트 연간 평균 전망을 96달러로 올렸습니다. 2분기 피크는 115달러, 미국 휘발유는 갤런당 4달러 30센트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건 호르무즈가 열려도 유가는 한동안 높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어떤 답을 내놨을까요? 쉽게 풀리지 않을 거라는 신호가 같은 날 나왔습니다. 여기 좀 무겁습니다. 이란은 45일 임시휴전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10개 조항이 담긴 회신을 보냈는데요. 공격 즉시 중단, 재공격 방지 보장, 전쟁 피해 보상, 그리고 호르무즈를 지나는 선박에 통과 수수료를 받겠다는 내용까지 들어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바다의 주인이고 통과하려면 돈을 내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2주 휴전은 수락했지만 이란의 입장은 여전히 임시 휴전은 안 된다. 영구 종전만 받아들이겠다입니다. 2주를 받아들인 건 협상 시간을 번 거지 전쟁을 끝내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유엔에서도 막혔죠. 바레인이 호르무즈 상업선박 보호 결의안을 냈는데 15개 이사국 중 11개국이 찬성을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외교적으로 안전항로를 만들어 보려던 시도가 차단된 거예요.
사실 이 전쟁은 유해 합의가 나오기 직전까지 이미 실물로 번지고 있던 상태였는데요. 유해 합의가 나오기 전 이란 혁명수비대가 사우디아라비아 주바일에 있는 200억 달러 규모의 석유화학 복합단지를 공격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 측은 동부 지역으로 향한 탄도미사일 7발을 요격했다고 밝혔고요. 어제 제가 쿠웨이트와 이라크가 타격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심화된 상태였던 겁니다. 이주의 유해는 이런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 에너지 충격이 미국 물가와 금리에는 어떻게 전이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숫자가 3개나 나왔습니다. 이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죠. 기름값이 올라가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못 내려오고, 금리가 못 내려오면 성장주가 눌린다고요. 오늘 이 연결고리를 확인시켜주는 숫자가 한꺼번에 3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ISM 서비스업 지표예요. 미국 서비스업은 3월에 54.0으로 확장세를 유지했지만 예상보다는 둔화했어요. 그런데 같은 지표 안에서 가격 지수가 70.7까지 올라갔죠. 2022년 10월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성장은 둔화되는데 물가 압력은 더 세진 거예요. 성장이 둔화되면 금리를 내릴 거야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물가가 이렇게 같이 오르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릴 명분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뉴욕 연은 소비자 기대 조사예요. 1년 기대 인플레가 3%에서 3.4%로 뛰었어요. 휘발유 가격 기대는 9.4%까지 올랐습니다. 에너지 충격이 소비자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체감이 될 만큼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연준 인사의 발언이에요. 뉴욕 연은 총재 윌리엄스는 전쟁이 올해 헤드라인 물가를 2.75% 부근까지 끌어올릴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3%를 넘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 연은의 굴비스는 한 발 더 나아갔죠. 유가 충격이 물가를 올리면서 성장을 약화시키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형 난제를 만들 수 있다고 직접 경고했습니다. 정해진 처방전이 없는 상황이라고까지 전했는데요. 여기에 연준 부의장 제퍼슨도 고용 하방 리스크와 인플레 상방 리스크가 동시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 명의 메시지를 합치면 연준은 쉽게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에너지 충격이 임금과 기대 인플레로 번지면 더 긴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이 같은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주목할 건 백악관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다는 건데요. 백악관 경제부장관이 AI가 생산성을 올려서 물가를 낮추니까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연준은 못 움직인다고 하는데 백악관은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장과 정부의 시각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JP모건의 CEO 다이먼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다이먼이 특히 지적한 게 사모신용입니다. 은행이 아닌 펀드가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시장인데 그 규모가 1조 8천억 달러까지 커졌습니다. 저는 이 채널에서 사모신용 위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이 시장에 스트레스가 오면 주식시장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연준 인사들과 ISM 숫자가 다이먼의 경고를 전부 뒷받침한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황은 성장주에게 호재일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천장만 다가오는 꼴이죠. 미국이 이 상태인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오늘 정부로부터 나온 소식들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에 특사를 파견해서 대체 원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브리핑에서 나온 숫자를 보면 정부는 대체 원유 1억 1천만 배럴을 확보했고 반도체의 필수적인 헬륨도 4개월분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발표와 실제 물량 도착은 다르다는 걸 인지하셔야 합니다. 배가 도착하고 정유 가동률이 올라와야 실물 시장이 안정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시아 전체를 보겠습니다.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시아가 중동 원유의 60%를 수입하는데 브렌트가 2월 28일 이후 55% 올랐습니다. 한국 원화는 17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밀렸죠. 인도와 필리핀은 이미 외환시장에 개입했습니다. 일본도 엔화가 달러당 160 부근인데 일본은행은 4월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70% 반영되고 있어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를 올려야 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는 꺾일 수 있습니다. 아시아 전체가 같은 구조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한국 원화는 왜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지 의문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건 IMF 보고서에 답이 있는데요. 신흥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매수의 80%가 주식, 채권 펀드를 통해 들어온 돈이에요.
은행 대출처럼 묶여있는 돈이 아니라 시장이 불안하면 클릭 한 번에 빠져나갈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게 누적 4조 달러예요. 상당히 불안하단 거죠. 여기에 기름을 수입하려면 달러가 필요하고, 달러를 사려면 원화를 팔아야 하고, 원화가 빠지면 수입 물가가 더 오르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57조 규모의 최대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AI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전쟁과 별개로 강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근데 같은 원화 약세가 삼성에겐 수출 환차익이 되겠지만 원유를 수입하는 기업한테는 비용 폭탄이 되는 거예요. 어제 영상에서 한국 주식을 하나로 묶어서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환율까지 더해지면서 더 중요해졌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정보만 빠르게 콕콕 짚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쟁장에서도 멈추지 않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세 곳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이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MF, 세계은행 수장이 다음 주 월요일 에너지 위기 공동대응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미 조율그룹은 만들었고요. 정책자문, 금융수요 평가, 저금리 지원, 리스크 완화 수단까지 검토 중입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런 공동대응 회의가 잡힌다는 건 이 충격이 빨리 끝나지 않을 거라고 기관들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은 그 신호까지 가격에 넣습니다. 구체적 지원 수단이 나오면 바닥 신호가 될 수 있고요. 선언만 하고 끝나면 시장은 오히려 장기화를 확신하겠죠. 그리고 그 와중에 기업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AI 칩을 2031년까지 공급하는 장기 계약을 맺었고요. 엔트로픽은 2027년부터 3.5기가와트 규모의 컴퓨팅 용량 접근을 확보했습니다. 인텔은 머스크의 테라팹 AI 칩 프로젝트에 합류해서 주가가 2% 넘게 올랐고요. 길리어드는 독일 바이오텍을 최대 5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빌 에크먼의 퍼싱 스퀘어는 유니버셜 뮤직을 643억 달러에 사겠다고 제안했는데 직전 종가 대비 78% 프리미엄입니다. 노보 노디스크는 미국에서 고용량 비만 치료제 위고비 HD를 출시했습니다. 전쟁장에서도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 전략 자산을 확보하는 기업, 현금 흐름이 확실한 기업은 자본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도 올해 미국 전력 수요 전망을 올렸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AI 이야기가 더 이상 반도체 한 종목에 머물지 않고 전력, 냉각, 인프라 전체로 퍼지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을 위해 체크리스트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죠? 이번 주 이 5개를 보세요. 첫 번째, 트럼프의 이주 공격 중단이 실제 호르무즈 재개로 이어지는지를 보세요. 공격을 멈춘 것과 해협을 여는 건 다릅니다. 배가 다시 다녀야 기름값이 내려옵니다. 선박 8척이 지나갔고 선물이 급락한다고 해서 속지 마세요. 실물 유가도 따라 내려와야 합니다. 두 번째, 이번 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보세요. ISM 가격 지수가 70.7로 2022년 이후 최고를 찍었고 기대 인플레가 3.4%로 뛰었습니다. CPI가 예상보다 높으면 금리 인하 기대는 더 멀어집니다. 세 번째, 원화, 엔화를 포함한 아시아 환율을 보세요. 원화가 17년 만에 가치가 이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체 조달이 실제 도착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도착 전까지 환율은 계속 기름값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다음 주 월요일 국제에너지기구 IMF 세계은행 공동회의를 보세요. 구체적 지원 수단이 나오면 시장에 바닥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선언만 하고 끝난다면 시장은 오히려 장기화를 확신합니다. 다섯 번째, AI 인프라 카펙스가 계속 가는지를 보세요. 삼성 57조, 브로드컴 구글의 장기 계약, 인텔 테라프까지 전쟁장에서도 AI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ASML은 중국 규제 법안에 4%가 빠졌습니다. AI 안에서도 선별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트럼프가 이주유예를 발표하면서 선물 유가가 급락했지만 실물 원유는 150달러를 터치했고 시카고 항공유는 5달러를 넘었습니다. 유예와 해결은 완전히 다른 단어임을 상기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연준 3명의 경고까지 합치면 금리는 쉽게 못 내려와요. 한국 정부는 특사를 보내서 대체 원유를 확보하고 있지만 원화의 가치는 17년 만에 최저입니다. 이런 전쟁장에서도 AI 인프라에 장기 베팅을 걸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 무너지는 장이 아니란 점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구독자분들이 어디가 에너지 충격에 취약하고 어디가 버틸 수 있는지 가려내는 안목을 저와 함께 키우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장을 살펴봤고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이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됩니다.
내일도 꽉 찬 데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